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메이지 유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지 유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메이지 유신 저는 이제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데, 이 메이지 유신의 헌법이나 아니면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전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의 발견 반드시 한 달,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체크를 해가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제 일본의 토지 부동산 제도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이 1868년,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죠. 물론 그 전서부터 일본은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뭐 난학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명사들, 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공화국,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의학 이런 단어, 뭐 간, 콩팥, 뭐 임신, 근육 이런 것도 다 일본어 한자죠. 예전서부터 일본은 이제 서구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임진왜란 때 서구와 교류했던 그 조총을 가지고 온 거였죠. 따라서 일본은 이제 조선보다 뭐 최소 뭐 한 400년 뭐 그 정도 미리 서구의 문물을 받기 시작했다. 300년에서 400년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는 일본이 이제 우리도 근대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큰 거대한 국가들이 그 몇천 명 되지도 않는 그 영국의 군인들한테 온 나라가 이제 짓밟히는 걸 보고, 우리도 근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메이지 유신인데요. 자, 이제 부동산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메이지 5년 12월 3일, 이제 음력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이제 메이지 6년이고요. 이제 봉건적인 토지 소유권의 권한을 이제 해제합니다. 봉건적, 그러니까 왕, 영주, 막부가 갖고 있던 어떤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해제를 합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은 봉건적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사실은 그대로 이제 이어져 왔었죠. 네. 자, 보면은 이제 메이지 5년 12월 3일 어떤 것을 했냐 하면은, 첫째, 전답, 밭하고 논의 자유로운 개간을 허가했습니다. 전답 승수작의 허가라고 그래가지고, 전답의 자유로운 개간, 자기들이 개간을 해서 넓히거나 새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밭을. 이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땅은 뭐 막부나 영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개인들이 전답의 자유로운 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답 영대 매매 금지 해제라고 그래가지고 토지 매매를 예전에는 금지했는데 이걸 허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모든 땅은 뭐 어차피 영주권이니까, 막부하고 영주권이니까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권한은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냐? 막부, 그 다음에 영주. 그래서 막부가 뭐 영주한테 토지를 더 주거나 뭐 이런 거 하사하거나 이런 건 있어도 서로 뭐 개개인이 토지를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매매 금지에 대한 허가를 해줬다. 따라서 토지의 사유화, 그 다음에 번이나 막부의 재산을 농민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개개인의 토지의 사유화가 있다 보니까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또 산업,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또 이제 새로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생기니까 사고 팔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뭐 법무사도 있어야 되고 어떤 단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측량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계약서 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서 토지 매매 금지를 허가하는 바람에 토지의 사유와 그에 따른 다양한 직업군이 이제 생겨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지 제한 해제입니다. 이 분지, 토지를 쪼개는 거를 제한을 이제 없애겠다. 예,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거를 둘로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요약해 보면, 이제 토지를 자유롭게 개간을 허가하고 사적으로 서로 매매도 해주고, 그리고 땅을 늘렸다 합쳤다도 할 수 있고, 바로 이제 메이지 유신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직권인데요. 직권이 뭐냐면 토지 소유 증명서예요. 이 전전 시간에 우리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통감부를 설치했는데 이제 토지 이제 가옥에 대한 증명서를 이제 1906년 그때 발행을 해 주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메이지 유신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이걸 직권이라고 하는데 초기에 발행된 걸 임신직권이라고 합니다. 예, 초기에 된 걸 임신직권, 이제 직권이라고 하고 이제 1889년에 폐지를 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토지 소유 증명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주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증명해주고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냐? 이제 세금의 이제 어떤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금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조라고 하는데 지조의 바탕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직권은 소유권을 확인하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이제 제3자한테 증명도 하거니와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영주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어떤 것들을 이제 그 메이지 정부에서 모두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영주의 세금을 걷는 권한을 이제 메이지 정부가 걷어야 되는데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직권을 발행하고 그 직권에 따라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걷어서 이제 메이지 정부의 이제 근대화 이제 어떤 정책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토지를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 증명서가 있으니까 하고 처분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 그 사적 자치의 이제 주체로서의 어떤 이제 민법상 이제 개인의 이제 성립이 됩니다. 서로 개개인이 이제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따라서 이거는 뭐냐? 토지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이제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적 자체에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민법적 기능이 있다. 또 이제 토지 이 직권을 발행함으로써 어떤 공법적으로 이용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민법적 기능, 공법적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에도 시대 제가 그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검지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토지 대장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직권을 발행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농지에서만 과세를 보통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상업이나 이런 데도 이제 과세 다 했지만 이제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만 과세를 했는데 이제 시가지 도시에 있는 데는 이제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메이지 4년에 시가지도 과세할 것이라고 포고를 합니다. 또 이제 메이지 5년에 직권 도방 규칙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직권 도방 규칙. 네. 그리고 이제 직권 발행 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직권을 발행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직권에 있는 면적하고 실제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직권에 있는 면적이 좀 더 작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 면적은 뭐 105평인데 직권에는 100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들리려고. 네. 그래서 직권 발행 시 실제 면적보다 직권을 작게 기재하는 일도 이제 많았다. 이제 그 측정을 이제 가로 세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걸 밧줄을 이용해서 면적을 이제 쟀기 때문에 이제 밧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줄다리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밧줄을 잡아 당겨서 실제 105평인데 105평인데 100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이 당시에 그 한 필지의 토지 번호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이제 일본에서는 이 토지 번호, 이제 우리 지번이라고 하죠. 이거를 지금도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일제 시대 때 지번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직권에는 이제 지가, 이제 가격을 땅의 가격을 기재하기로 이제 하였으나 일반 도시에서는 소유자의 신청을 기초로 하여 신청된 가격이 부적당한 때에는 증가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 100만 원짜리 지가를 뭐 50만 원짜리로 이제 기재할 수도 있으니까 이 가격이 이제 부적당한 경우는 이제 높여라라고 설득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를 희망한 자에게 입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토지를 부여해서 낙찰 가격을 지가로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짜리로 50만 원에 기재를 했다. 그러면 설득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걸 9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이 땅의 지가는 이제 90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따라서 이제 토지 가격은 매매되면 붙는 가격을 이제 말합니다. 일반 도시에 이제 무과세인 토지를 처음에는 지조 2%를 과세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도시 시가제는 무과세였기 때문에 메이지 5년 6월에 지조 세율을 1%로 경감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메이지 7년에 농지와 같이 3%로 하고 이제 메이지 10년에는 농지와 같이 다시 2.5%로 하는데 이제 농지는 3%, 그 다음에 아까 시가지에 이제 토지는 2%로 했지만 1%로 하고 다시 농지하고 이제 똑같이 맞췄죠. 왜냐하면 이제 농민들이 이제 보니까 세금이 에도 막부 시절이나 메이지 정부 시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봉기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징병, 뭐 초등학교를 이제 무조건 이제 입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노동력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의 초등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가족 노동력이 이제 생기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봉기도 하고, 따라서 이제 기존의 이제 세부 부담을 3%에서 2.5%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측량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